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막 넘어가네. 자, 대기의 특성을 한 방에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기의 성분비로 보면은 질소와 산소, 아르곤이 가장 많은 비율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질소가 가장 많고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탄산가스, 그러니까 CO2죠. 그 다음이 네온, 이렇게 돼서 질산화 탄내로 정리를 했고요. 대기의 성분. 그 다음에 대기의 체류 시간 보겠습니다. 대기의 체류 시간은 질산탄화 매수일소노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질산탄화 매수일소노에서 가장 체류 시간 오래 머무는 애가 질소 4 곱하기 10의 8승년을 머물고, 그 다음이 산소 6000년이고요. 탄산가스 50에서 200년, 아산화질소 20에서 100년, 메탄 3에서 8년, 수소 4에서 7년, 이산화탄소 한 반년 정도, 아황산가스 3에서 5일, 이산화질소 1에서 3일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권. 대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각 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기상현상이 존재하는 층 뭐죠? 대륙권에만 기상현상은 존재하죠. 자, 이 네 가지 권 중에 불안정인 권 두 가지를 고르세요. 그렇죠. 대륙권과 중간권. 성층권과 10권은 안정적인 층이 되겠습니다. 각 권의 특징을 얘기해 볼게요. 대륙권은 기상현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높이 차이가 다른데 적도지방에서는 16km, 극지방에서는 8km를 보이고, 그리고 계절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여름에는 커지고 겨울에는 작아지는 이런 성질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층권 특징이 뭐 있죠? 오존이 정말 많이 존재하는 층. 그래서 그 가운데 성층권 12에서 50km 사이에 25에서 30km 안에 들어있는 걸 바로 오존층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오존 라인이라고 하고, 그 안에 오존의 농도가 얼마입니까? 약 10ppm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존이 유해자외선 300나노미터 이하를 파장을 흡수함으로써 우리 생물권을 보호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은 중간에 껴서 굉장히 차가운 층. 그래서 중간권의 특징은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중간권 계면에서의 온도가, 그러니까 10권하고 중간권 사이에 그 계면에서의 온도가 마이너스 90도에서 마이너스 130도로 전 대기권을 통틀어서 가장 온도가 낮고요. 중간권은 대류 현상이 있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없고, 그리고 또 특징은 여기서부터는 레디오 존대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권에서 재는 압력과 기온 같은 것들은 다 분자의 운동 속도로 재기 때문에 실제 측정한 관측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10권의 특징, 10권은 별명이 전리층, 해리층이라고 해서 모든 분자들이 다 분자가 아니라 원자 상태로 존재해요. 단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그만큼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분자들이 반응성이 너무나 좋죠. 그래서 평균 공기 자유 행로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반응 속도가 빠른. 그리고 여긴 특이한 게 분자층이 질소만 있는 층, 산소만 있는 층, 헬륨만 있는 층, 수소만 있는 층이 있어서 10권서부터는 무슨 층이라고 하냐면, 10권 전에는 다 균질층이었는데 10권 이상부터는 이제 이질층이라고 해서 질소층, 산소층, 헬륨층, 수소층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대기권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니까 광화학 스모그라는 개념이 있어요. 광화학 스모그는 이 자동차 오염으로 인해서 바로 이 도시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주로 나오는 애, 락스하고 HCCO가 있는데, 그 중에 광화학 스모그에 주로 반응하는 애는 요로 둘을 하고, 플러스 햇빛, 그러니까 UV가 있으면은 광화학 스모그가 일어나는데, 간단하게 반응식 써볼게요. NO가 많이 나오죠. NO는 공기 중에 산소 만나서 NO2가 되고, NO2는 420 나노미터의 가시광선을 잘 흡수하면서 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UV가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NO와 O 라디칼이 되고, 여기서 형성된 O 라디칼이 공기 중에 오존, O2와 만나서 오존을 형성하게 되고, 이 오존 등이 여러 가지 광화학 부산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얘네들이 다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광화학 스모그라고 하고, 이 반응을 도와주는 HC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HC는 주변에 있는 OH 라디칼 이런 애들하고 결합하면서 RCHO, 그러니까 여기가 알데히드류를 형성을 하고 여기서 RO 라디칼을 만듭니다. 이랬을 때 RO 라디칼이 NO하고 결합을 하면서 RO2입니다. 얘네들이 NO2 되고 RO 라디칼로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 반응이 형성되면서 RO2에 의해서도 H에서 생성된 RO2에 의해서도 N이 NO가 NO2로 산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반응을 촉진시켜 준다는 거. 그러면 더 부산물이 많이 나오고 스모그가 더 커지게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반응이 다 자동차에서 의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런 부산물들은 여러 가지 중간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2차 오염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다 모여서 광화학 스모그가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광화학 스모그가 그럼 잘 생기려는 조건들 한번 5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야 되고요. 대기가 안정이 굉장히 돼야 되고 풍속이 낮아야 되고 기압 경사가 낮아야 되고 또 뭐 온도가 비교적 좀 높아야 되고 그랬을 때 광화학 스모그는 잘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기 안정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대기 안정도 제가 또 따로 또 그래프를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안정도 종류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한낮에 발생하는 게 매우 불안정 상태죠. 땅이 뜨거웠을 때 공기 대류가 활발하고 이때 일어나는 안정도를 매우 불안정, 다른 말로는 과단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프가 건조 단열 감율보다 더 누울 때, 더 떨어지는 정도가 심할 때를 매우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건조 단열 감율하고 같이 평행을 이룰 때 중립 상태라고 하고 중립 상태의 특징은 이 열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에 의한 바람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중립은 열에 의한 그런 조건이 없을 때 굉장히 날씨가 흐릴 때 발생하는 조건이에요. 중립. 자, 그래서 날씨가 흐리고 이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특징이 보이고요. 등온이라고 하면은 고도가 올라가도 온도가 같은 안정도로 따지면 약간 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안정이 되면 이제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주로 우리가 새벽 아침에 볼 수가 있죠. 땅이 차가울 때 기온이 역전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수직의 혼합은 굉장히 줄어들면서 오염물질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왜냐하면 희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대기적으로 봤을 때 대기 오염 측면에서 위험한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상태 미단열, 약한 불안정 상태죠. 약한 불안정 상태는 건조 단열 감율하고 우리가 등온선 사이에 있는 존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부등으로 나타내 보면은 약한 불안정은 0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건조 단열 감율보다는 클 때 요거를 이제 약한 불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치를 한번 써드려 볼까요? 이거는 약 마이너스 1도씨고 잘 써야 되는데 이거 자, 감마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얘보다는 감율의 정도가 작고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이 정도 이 수치가 되겠습니다. 해서 얘는 뭐 마이너스 0.2나 마이너스 뭐 0.5나 어쨌든 0부터 마이너스 1 사이 그 사이에 들어갈 때 얘를 약한 불안정으로 판단하고 약한 대류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 안정도에 따른 굴뚝의 연기 모형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매우 불안정일 때 생기는 굴뚝의 연기 모형 뭐죠? 바로 환상형입니다. 굴뚝이 막 수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자, 그 다음에 중립 상태를 이어보면 중립은 우리가 추형을 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추형 상태에서는 중립 상태고 이때 바람이 많이 부는 흐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안정상태 연결해보면 안정상태는 부채형이 되겠습니다. 또 안정상태는 하층에서 안정이고 상층에서 또 역전, 뭐 침강역전 같은 게 이중으로 생겼을 때 생기는 게 바로 구속형이죠. 두 가지 안정 형태에서 생기는 연기 모형. 그 다음에 이 지붕형하고 훈중형은 좀 특이한데 훈중형은 연기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층은 불안정, 상층은 안정일 때 생기는 게 바로 훈중형이고요. 그 다음 지붕형은 상층은 불안정, 하층이 안정일 때 생기는 게 바로 지붕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굴뚝의 연기 모형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온 역전, 역전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 나누면 지표 역전 또는 이제 또 이제 공중 역전으로 나누고 지표 역전 안에는 우리가 복사 역전하고 이류 역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 역전에는 침강 역전과 난류 역전, 전선 역전이 있는데 하나씩 특징을 살펴보면 복사 역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항상 아침에 생기는 거죠. 새벽이 되면 땅이 냉각되면서 생기는 게 바로 복사 역전. 그래서 열대야가 생기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다 생기고 복사 역전은 그래서 항상 새벽에서 아침에 가장 짙게 나타나고요.
계절로 봤을 때는 겨울에 가장 많이 볼 수가 있고 생기는 조건이 잘 생기는 조건이 일교차가 커야 되기 때문에 햇빛이 많고 습도가 낮고 굉장히 건조할 때 바람이 좀 적을 때 생기는 게 복사역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류역전은 따뜻한 차가운 땅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언제든지 생기는 게 바로 이류역전이에요. 잘 생기는 조건이 우리나라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높새 바람이 불 때 생기는 게 바로 이류역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차가운 땅에 따뜻한 바람이 불 때 생기는 역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중역전의 침강역전부터 살펴보면 침강역전은 로스앤젤레스 스모그의 역전 형태예요. 그래서 고기압이 굉장히 정체될 때 날씨가 엄청 좋을 때 상층부터 압축 단열 승온 현상에 의해서 장기간 지속되는 역전입니다. 이 5가지 역전 중에서 유일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역전이 바로 이 침강 역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류 역전은 바람이 불면 그냥 바로 생기는 역전입니다. 공중에서든 지상 바로 위든. 하지만 땅이 차갑지 않은 조건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류랑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류는 차가운 땅에 따뜻한 바람이 부는 거고 난류는 그냥 바람이 불면서 일시적으로 차가워지면서 잠깐 시원해지잖아요. 그 저기압 상태가 되면서 그때 역전이 생기는 걸 난류 역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역전 특이하죠.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만나는데 한랭 전선이 밑에 있고 온난 전선이 위로 왔을 때 그때 역전이 생기면서 어쨌든 온난과 한랭이 만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규모 비바람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태풍도 동반이 되면서 굉장히 기상현상 때문에 막 바람 비는 많이 오지만 대신에 대기오염도는 굉장히 적은 상태. 그래서 틀린 보기로 맨날 나오는 게 전선 역전은 역전이 심화되면서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전선 역전은 항상 비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도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환경 대기 문제를, 지구 대기 환경 문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구 대기 환경 문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산성비 기준이 얼마죠? pH 5.6 이하가 됐을 때 이때 비를 산성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산성비는 오염물질의 기여도가 있는데 뭐가 가장 큽니까? 삭스, 그 다음이 낙스, 그 다음이 기타 물질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되고 관련 협정에는 헬싱키 의정서, 소피아 의정서, 그 다음 제가 따로 협약들을 정리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뭐 때문에 생기죠? 오존층 파괴 물질이 오존에 올라가서 파괴를 하는데 대표적인 오존층 파괴 물질 프레온가스와 할로뇽입니다. 두 가지 차이 구분해 보면은 프레온가스는 염화불화탄소라고 그래가지고 불소하고 염소가 들어있는 거고 할로뇽은 특이하게 브롬까지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파괴 지수가 세다고요? 할로뇽가 더 세고 가장 오존 파괴 지수가 높은 그래서 물질이 할론 중에서도 할론 1301 해서 13일의 금요일 무섭다. 이렇게 정리한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오존 파괴 지수의 기준이 되는 물질 CFC 11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관련 협약들은 제가 부루마블 해가지고 부루마블에 들어가는 나라들 비엔나 소시지 먹으면서 한다 해가지고 협약들 정리를 쭉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온난화 이거는 지구온난화 항상 태양 복사가 들어가고 지구 복사가 나가는데 지구 복사가 나갈 때 그 적외선을 흡수시켜주는 가스를 갖다가 온실가스라고 했는데 이 인위적인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온실가스가 점점 두터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온실가스 교토의정서에 정한 6종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외웠죠? 육각수 암웨이 이렇게 외워가지고 육불화황,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이산화탄소 요 순서대로 GWP가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불화황은 CO2 1 단위 질량당 가장 많이 지구온난화를 기여하고 그 다음이 과불화탄소, 그 다음이 수소불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이산화탄소 이 순위 됐었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리하면은 지구온난화에 관련 협약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협약들 첫 번째 나온 게 기후변화 협약이 나오고 기후변화 협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뭐가 나왔냐면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되고 교토의정서로도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파리 협정까지 이 세 가지 협약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